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날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전처럼 이동하지는 않겠지만 서울시장 선거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 차원에서 제가 오늘 서울시장 누가 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출마하는 사람은 다 거론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5명만 순서 없이 정리한 대로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는 바로 대선 가도로 뛰어들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갔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30대 조순시장부터 해서 민선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조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었죠. 33대 34대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였고, 박원순 시장도 돌아가셨지만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도 대선에 막강한 티켓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울시정을 제대로 운영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일에 대한 열정이나 학습, 도전 마인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에 당선될 정도로 유권자에게 다가 준비가 돼 있을까? 서울 시민을 대하는 자세, 시민을 대하는 애민정신, 긍정마인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냐, 친화력, 또 겸손한 어떤 경청마인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안철수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62년생이죠 58세, 이제 부산 출신입니다. 지금 화면 나오는 것들, 안철수 TV를 보면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죠. 의사로서 시작을 했다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안철수 연구소를 차렸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기업인 등 다양한 다채로운 경력을 소유한 사람인데 뒤늦게 정치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새정치를 얘기했는데 새정치가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얘기들 많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찍고 까발리는 차원에서 그런 농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하고 성공한 벤처기업가로서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을 또 사회에 환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별난 컴퓨터와의 의사 안철수를 비롯해서 영혼 있는 승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 달리기라면서 배운 것들, 안철수 우리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등 많은 그 저서를 갖고 있습니다. 저서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인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더군다나 금전적 여유가 있고 많은 저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일에 대한 열정과 배우는 걸 좋아하고 도전을 즐기는 모습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선거에 당선될 정도로 유권자에 다가가고 있느냐, 서울 시민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느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안철수 후보는 아이처럼 웃는 미소가 다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민 배려하는 자세, 그렇죠. 코로나 때 이번에 물에 오르다가 의료봉사하는 모습들이 행동하는 마인드, 긍정 마인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친화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주위에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거, 또 그 사람하고 만났던 사람들 서로 갈라서고 있다라는 면에서 볼 때는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요즘에는 김종인과 싸우는 모습에서는 다수 여유도 보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2017년대 포조 사건이라고 대전 유성구 재래시장 상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시민이 하는 얘기는 건성건성 듣고 전혀 귀담아듣지 않는 모습에서 포조 사건이라고까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였는데 당선이 된다면 대선과의 청신호가 켜지겠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혼자서 당선되기는 좀 어렵다. 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 않느냐, 이런 됩니다. 자, 다음에는 박영선 후보 한번 볼까요? 60년생 61세죠 경남 창녕군 출신입니다. 박영선 TV 보면은 서울시 대전환합니다, 박영선,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죠. 박영선 씨는 기자 출신입니다. 상명여대 불어교육과를 나오고 또 경희대 지리학과를 편입을 해가지고 서강대 언론학 석사를 마쳤는데, 손석기와 함께 그 MBC 뉴스를 진행했던 인물이죠. 보도국 경제부장으로서 경제에 관심이 많죠. 열린 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시작해가지고 구로구에서만 2008년, 2012년 연거푸 당선되고 또 지역구를 관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공약의 이행률이 무려 96%. 그만큼
지역구 관리를 잘 한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맡아도 서울시 공약을 또 제대로 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했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다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본인이 쓴 저서에서 문재인 비판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경희대 동무원임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보유국이란 이야기까지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보기 드물게 의리파라는 평판 나돌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김낙순 후보가 낙천이 되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거를 변한다 할 수도 있고, 2011년과 2018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 선거 도전했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장관 시절에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근데 70%가 같이 더 일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나다. 근데 너무 쇼맨십이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 구글 바둑대전을 할 때 이세돌 구단을 시합 전에 사진 찍는 게 아닌데 인터뷰도 하고, 윤성빈 선수하고 같이 인증샷 했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너무 비호감이다 라는 역효과까지 났던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하고 더불어서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당으로 갈 거다 소문도 있었는데 잔류를 했죠. 그러고 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했고, 이번에 어떻게 될까? 결국 야당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까. 세 번째, 나경원 후보입니다. 63년생이죠. 57세. 충북 영동에 출생했습니다. 나시죠. 나경원 TV를 보면 독하게 그러면서도 섬세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분은 율사 출신이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 석사, 박사까지 수료를 했고 17대부터 20대까지 4번에 걸쳐서 직선 사선 국회의원 역임을 했죠. 법조계인 출신은 남편은 아직도 현재 부장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원내대표도 했던 경력도 있지만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박원순 후보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미지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100분 토론에서 폭탄주를 8잔이나 마신다. 음주방송 했던 거. 피부 시술 아주 논란이 많이 됐었죠. 또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한 것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인가요? 동작을 선거구에서 노회찬을 929표 차로 해서 따돌리고 국회의원 재기를 하긴 했는데, 원내대표를 하려는 또 지역민들에게 거짓말, 그래서 보건사건 이런 것들이 당시 나경원의 무성의한 사과,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해서 원성을 받는 등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는 이야기들도 있죠. 2021년 1월 5일 방영된 TV조선 아내의 맛 130회에 등장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다운 증후군 딸 김유나 양과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는 분당 시청률도 높았다고. 나경원 하면 일단 엘리트 느낌을 줍니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서민은 좀 모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율사 출신이다 보니까 차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바람이 불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강점이 없다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또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네, 오세훈 후보 좀 볼까요? 61년생 60세죠. 서울 출신입니다. 오세훈 TV를 통해서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고려대 석박사를 마치고 학사장교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을 했죠. 93년도에 인천의 경남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그림자에 가려 일조권이 침해되자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 당시 33세의 오세훈 변호사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환경 변호사로 떴죠. 그 신선한 마인드를 통해서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고, 그러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걸머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환경 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정치개혁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는데 오세훈법이라고 할 정도로 불렸었죠. 50 용태론을 주장하면서 당시에 일어서는 획기적이게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신선한 느낌을 줬어. 33대 34대 서울시장에 당선해서 서울시장으로 역할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청렴도 1위 달성됐고,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시정 다산 콜센터,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사업,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등에서는 이제 빛을 많이 발휘를 했었는데, 세비섬과 고척 스카이돔, 경인 아라뱃길을 잇는 서해뱃길, 세운
초록띠 공원 이런 것들은 아주 실패작이라고 소문이 나 있기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2011년대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죠. 근데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돼가 시장직을 그때 반납을 했었습니다. 큰 그림을 잘 그린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은 또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디테일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을 반납해서 이제는 야당으로 배신해 가지고 출마하는 그런 모습이 볼썽사나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우상호 후보 한번 볼까요? 62년생 58세죠.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했습니다.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운동권 출신이죠.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로 들어가서 본인은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인이 꿈이었고,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 연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6월 항쟁 학생운동을 이끌어가죠.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이한열 사건이죠. 연세대학교 후배였던 이한열이가 치르탄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고, 이 건을 인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전두환 정부가 결국은 직선제 개헌을 선포를 하게 되고, 당시 가택연금이던 김대중 씨가 이한열사 상을 찾아갔고 상주로 있던 우상호에게 학생들 덕분에 내가 풀려났다라고 울먹였다는 그런 일화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상호라는 겁니다. 정치 활동에도 연결이 돼가지고 2004년부터 서대문 갑에서 17, 19, 20, 21 4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운동권 출신이지만 적인 중도파다라고 소문이 나 있고, 결정할 때는 늘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20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돼서 박근혜 그 최순실 사건을 추적하는 지도부로 공헌하면서 결국 현직 대통령의 탄핵 가결 결정을 이끌어낸 주역이었다. 2018년 박영선 의원과 함께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지만은 박원순 시장한테 또 밀려서 당선되지는 못했고, 2019년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각설도 있었는데 불발이 됐죠.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장을 거머쥔다면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는 급상할 가능성이 상황이 있죠. 박영선과는 달리 또 친문이라는 강점이라면 강점이죠. 12만 7천 명의 구독자가 있고 우상호 TV를 운영하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분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 있는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번에는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여론이 좀 강하다. 그래서 야당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물론 변수는 있을 겁니다. 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안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안철수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걸 관전 포인트 삼아서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시장 후보 누가 뛰나 5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